아무런 증상이 없다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모릅니다. 심장은 피곤한 몸을 쉬게 하기도 전에 과로를 겪고 있고, 간은 쉴 틈도 없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지쳐가고 있으며, 신장은 계속해서 소변을 억지로 참는 당신의 결정 때문에 손상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장기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처럼 아프다고 소리도 안 지르고 피부처럼 멍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망가집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속 주요 장기들이 어떤 일상 속 습관 때문에 서서히 고장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어떤 건 너무 사소해서 설마 싶고, 어떤 건 너무 익숙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 하나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체력이 떨어졌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몇 시간 잤지? 오늘도 소변 참았나? 밥 먹고 바로 누웠었나? 과일이라고 마음 놓고 먹지는 않았을까?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심장, 위,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 먼저 심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하루에 평균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 장기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시간은 곧 심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 심장에 휴식을 줍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회복 과정이 생략됩니다. 심장은 과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고, 이는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업무나 고민으로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교감신경이 지배적으로 작용해 더 큰 부담이 가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심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 자각하지 못한 채로 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입니다. 위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기관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반찬류, 인스턴트 라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 점막 세포를 반복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손상된 점막은 헬리코박터균이나 위산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위염, 위궤양, 더 나아가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위암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식사 습관입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식사를 거르다가 갑자기 과식하는 경우 위는 일정한 리듬을 잃고 과도한 위산과 담즙 분비에 노출됩니다. 특히 야식은 위 건강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밤에는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무력증이 생기기 쉽고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같은 신장도 짠 음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짜게 먹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분이 혈액 내에 머물게 되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과도한 혈액을 계속해서 여가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부종이 심해지고 고혈압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나트륨 과다 섭취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짜게 먹는다고 느끼지 않아도 김치, 국, 찌개, 간장, 양념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대부분이 높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변을 참는 습관까지 겹치면 신장에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노폐물이 방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요로 감염 및 신우신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또한 소변을 장시간 참게 되면 요로의 압력이 상승하고 이 압력이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 가지 장기, 심장, 위, 신장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잘못된 습관은 단순히 식생활이나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함입니다. 우리는 늘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며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장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소화불량, 잦은 두통, 혈압 상승, 붓기 같은 현상들은 이미 그 장기들이 지쳐 있다는 SOS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장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신의 기능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간, 폐, 대장을 망치는 은밀한 습관들. 이제 간, 폐, 대장입니다. 이 세 장기는 겉으로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간과 폐는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대장은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습관 관리는 필수입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질환이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장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술 그리고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술의 종류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술은 그 자체로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 심할 경우 간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혈중 당분이 많아질 때 이 과잉된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는데 이때 지방이 간에 축적되며 지방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빵, 떡, 과일 중 포도, 수박처럼 당도가 높은 음식들까지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많은 튀김류, 배달 음식, 고열량의 디저트류는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와 당분 지방의 과다 섭취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간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복합적 위협입니다. 다음은 폐입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필수 기관입니다. 하지만 폐는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에 먼지, 유해 물질, 세균, 바이러스가 폐포 속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은 폐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7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이 폐포를 직접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결국 폐 조직을 변형시키고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염 등을 유발합니다. 흡연을 오래 하면 할수록 폐의 복구 능력은 떨어지고 산소 교환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입으로 숨쉬는 습관, 즉 입호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가 막히거나 피곤할 때 무심코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입호흡은 공기를 정화하고 가습하는 코의 필터 기능을 우회하게 되어 외부 병원균과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폐 점막이 손상되고 감염 위험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와 함께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런 미세한 손상이 반복될 경우 폐렴이나 폐섬 유화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대장입니다. 대장은 소화가 끝난 음식물 찌꺼기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 외에도 장내 미생물과 면역 조절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생활은 대장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식이섬유 부족과 육류 과다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하면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장내 독소가 축적되고 변이 장시간 대장에 머무르면서 염증과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자주 먹는 습관이 더해지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대장암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보내는 신호는 설사, 복통, 혈변, 체중 감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증상과 혼동되기 쉬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대장 내부의 심각한 이상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습관 관리와 조기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간폐대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무시하기 쉬운 장기들이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가 이들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축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들을 점검하고 작게나마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장기별 하루 1습관.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장, 위, 신장, 간, 폐, 대장. 이 6개 장기를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작고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될까? 하고 의심하거나 나중에 하지 뭐하며 미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강관리는 그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장기별 행동 처방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단 하루 이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이 분명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위한 최고의 처방은 수면입니다. 하루 최소 6-7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화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취침 1시간 전부터 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잠들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밤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루틴화된 취침 전 스트레칭을 도입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심장뿐 아니라 자율신경, 면역계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위입니다. 위장을 지키는 행동은 식사시간 고정과 저염식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 3끼 중 최소 2끼 이상은 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산 분비 리듬이 안정됩니다. 또한 라면, 젓갈, 장류, 조림류 같은 고염분 식품 섭취를 줄이고 국물 음식을 가능한 한덜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간을 하기 전에 먼저 향신료와 식초, 허브류로 맛을 낸 후 소금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넣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야식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위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늦은 밤 출출할 때는 물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훨씬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핵심 행동은 소변 참지 않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집니다. 요일을 느꼈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만 잘 지켜도 신장과 방광의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 화장실 찾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더 자주 배뇨 리듬이 깨지고 요로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 전에 미리 배뇨를 하고 평소 수분 섭취량을 하루 1.5에서 2리터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반찬류를 집을 때 젓가락을 한 번 덜 댄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은 당분 줄이기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포함된 가공음료, 과자, 디저트를 끊거나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루 권장당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50g 이내지만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절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알코올 섭취를 주 2회 이하, 1회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술 금지입니다. 누군가와 마시는 술은 양과 시간을 조절하기 쉬우며 감정적 의존도도 낮습니다. 또 하나, 지방간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간대사 기능이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는 폐입니다. 폐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은 코로 숨쉬기입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울 앞에서 자신의 호흡을 점검해 보세요. 무의식 중에 입을 벌리고 있다면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중 입 벌림이 심한 경우 실리콘 형태의 입술 패치나 베개 각도 조절, 수면 자세 변경 등을 통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통해 건조함과 먼지를 줄이면 폐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을 시작해야 합니다. 폐는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금연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장입니다. 대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은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 25g 이상이며 이는 시금치 한 줌, 사과 한 개, 귀리 2분의 1컵 정도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를 의식적으로 매 끼니에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김치나 나물류처럼 발효된 채소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2-3회 이내로 줄이고 될 수 있다면 붉은 고기보다 닭 가슴살, 생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이 건강해지면 피부가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은 뇌와도 연결되어 있어 정서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대장 건강은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기별로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심장, 잠을 충분히 자기. 위, 야식 줄이고 식사 시간 고정하기. 신장, 소변 참지 않기. 간, 당분과 술 줄이기. 폐, 입호흡 멈추고 코로 숨쉬기. 대장, 채소와 식이섬유 늘리기.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장기들은 그 작고 조용한 변화에 확실히 반응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장기는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기들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받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말을 꺼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조 신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건 당연한 거지,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잖아 라는 말로 수없이 넘어갔던 그 순간들.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누군가는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장은 휴식을 원하고 위장은 규칙을 원하며 신장은 짠 음식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은 더 이상 해독할 여유가 없다고 외치고 있고 폐는 맑은 공기와 금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대장은 식이섬유 한 숟가락만으로도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작고 조용한 신호를 듣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이야기. 이 정보를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 친구, 부모님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심장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대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당신이 건강해야 내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분,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